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63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최종 픽에 대해서만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를 쭉 들어보시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맞는 얘기 같네 라고 자신의 생각으로 고민을 해보고 판단을 하셔서 자신만의 최종 픽을 만들어야 1등 적중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차의 경우는 국내 배당으로 볼 때 너무나도 좀 뻔한 경기들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배당보다는 그래도 제 생각대로 많이 최종 픽을 선택했다라는 점 알아주시고, 예를 들면 뭐 라요의 무승부, 뭐 소시에다의 무승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베티스의 승패, AT 마드리드 무승부 같은 건 너무 지금 국내 배당대로 선택을 하기에는 뻔한 결과들이지 않나 싶어서 최대한 좀 짱구를 굴려서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점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골 때리는 TV 최종 픽 분석 내용 말씀드릴 때 화면에 빨간색으로 나오는 경기들의 경우는 멤버십분들 전용 최종 픽 영상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골 때리는 TV 멤버십 가입하셔서 중간에 광고 없이 최종 픽 영상 1번부터 14번 경기까지 쭉 편하게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는데도 항상 앞에 부분을 안 들어보시고 바로 본론으로 클릭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빨간색으로 써 있는 경기는 왜 말 안 해주냐고 여쭤보실 때가 많아서 저도 이거 맨날 말씀드릴 때마다 입이 아프지만 매회차 말씀을 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두에 많은 말 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축구토토 승무패 63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모두 말씀을 드려보기 전에 뭐 할지 아시죠? 그렇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브랜드포 대 웨스트햄. 현재 브랜드포의 승리 투표율이 지금 60% 가까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기는 무승부 정도까지는 함께 가져가야 되는 경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브랜드포의 경우가 이번 시즌 골 기대값 자체가 웨스트햄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홈과 원정 기준으로 나눠서 골 기대값을 비교해 본다면 브랜드포는 프리미어리그 8위의 수치를 기록 중이고 웨스트햄의 경우는 프리미어리그 17위의 골 기대값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 역시 브랜드포가 앞선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브랜드포의 승리를 선택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브랜드포의 주전 공격 자원인 요하네 위사 선수가 부상으로 지속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주전 미들 자원인 마티아스 옌센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골에 대한 기록 외에는 다른 기록적인 면에서는 뭔가 양 팀이 비슷한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무승부를 좀 반드시 받쳐서 가야 되는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브랜드포는 이번 시즌 최다 연패 중으로 2연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3연패는 없다라는 패턴적인 부분과 웨스트햄이 이번 시즌 2연패가 없었다라는 패턴적인 부분을 종합해보면 무승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브랜드포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첼시 대 브라이턴. 자, 양팀 모두 최근에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팀 브라이턴의 경우는 노팅엄과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수비 라인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편이지만 수비 자원들의 스피드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뒷공간으로 볼이 흘렀을 때 상대팀 공격수와 스피드 경쟁에서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반면에 홈팀 첼시의 경우는 지난 웨스트햄과의 경기를 보면 웨스트햄의 뒷공간으로 적절한 스루 패스를 찔러주면서 니콜라스 잭슨 선수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고, 역습에서도 좋은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브라이턴과의 경기에서 충분히 브라이턴의 뒷공간을 공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번 시즌 브라이턴의 점유율이 프리미어리그 3위를 기록 중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에서는 더 높은 점유율을 볼 수가 있는데
근소하게라도 이번 경기에서 브라이턴이 첼시보다 점유율을 높게 가져간다면 첼시가 브라이턴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기에 굉장히 좋은 상황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번 시즌 기본적인 수치들만 살펴봐도 첼시가 기대 득점값보다 실제 득점이 더 높은 기록을 보여주면서 XGDF값 프리미어리그 2위를 기록 중으로 10위를 기록 중인 브라이턴보다 높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 브라이턴의 경우 이번 시즌 크로스 횟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2위를 기록 중으로 크로스를 활용한 공격 횟수가 굉장히 많은 팀이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크로스 횟수 자체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첼시의 경우는 원정보다 홈에서 크로스를 허용하는 횟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기록을 볼 수가 있고, 프리미어리그에서 크로스 허용 횟수 18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브라이턴의 크로스를 활용한 공격 패턴은 첼시에게는 잘 먹히지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시즌 아직까지 1패가 없는 브라이턴이 이 경기에서 첫 패배를 기록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첼시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에버턴 대 크리스탈. 자, 일단 이 경기의 경우는 맞대결 전적상 크리스탈 팰리스가 에버튼 홈에 와서 승리를 했던 적이 딱 10년 전이더라고요. 그만큼 최근 10년간 에버턴의 홈 징크스가 이어져 오고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보이고, 크리스탈 팰리스 경우가 자신들보다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 팀들을 상대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후반 로즈타임에 간신히 극장 페널티킥골로 무승부를 했던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점에서 징크스와 전술의 상성상으로는 에버턴 쪽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건 크리스탈 팰리스는 최근 기대 득점 값은 어느 정도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나 실제 득점으로 연결되는 비중이 굉장히 적다라는 점에서 마무리 결정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크리스탈 팰리스의 이번 시즌 득점이 5경기 동안 단 4골로 승격팀인 사우스햄튼, 입스위치 다음으로 최저 득점을 기록 중이죠. 하지만 솔직히 경기하는 걸 보면 결과가 어쨌든 크리스탈 팰리스가 좀 더 좋은 경기력을 펼치고 있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로 보이고, 에버턴 역시 기록적으로만 본다면 득점 5경기 5득점의 실점이 크리스탈의 2배인 14실점을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승무패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승패 투픽으로만 선택을 해보려고 하다가 득점력 고자인 양 팀이 허무하게 무승부가 나와서 빵꾸가 뚫려버리면 스트레스가 엄청 쌓일 것 같아서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노팅엄 대 풀럼. 자, 이 경기 노팅엄의 경우는 확실히 상대팀의 뒷공간이 많이 나올 때 좋은 찬스들을 만들어내는 팀이지만, 풀럼의 경우는 수비 라인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편이 아니고 수비적인 안정감을 바탕으로 하는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팅엄의 공격 패턴이 잘 안 먹힐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풀럼과의 맞대결 당시에 팀 내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했었던 깁스 화이트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이 경기에서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이 노팅엄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고, 누누 산트 감독 또한 퇴장 징계로 인해서 아마 벤치에 앉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기장의 상황을 바로바로 지시를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점에서도 노팅엄이 이 경기에서 승리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풀럼의 경우는 최근 오른쪽엔 아다마 트라우레, 왼쪽에는 이워비, 그리고 이번 시즌 영입된 스미스 로우 선수가 공격 시에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풀럼의 경우가 이번 시즌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에서의 슈팅 숫자가 프리미어리그에서 1위로 골대와 가까운 곳에서 슈팅을 때리기 때문에 노팅엄의 골키퍼가 막아내기 힘들 것으로 보여서 노팅엄의 이번 시즌 첫 패배에 가능할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풀럼의 경우가 이번 시즌 2연승이 없었다라는 패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노팅엄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 라요 대 레가네스. 자, 에이티 마드리드와 지로나를 상대로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인 라요와 헤타페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레가네스의 경기로, 헤타페와 레가네스의 경기를 라이브 풀타임으로 시청한 저로서는 레가네스의 승리로는 전혀 생각이 들지가 않는 경기입니다. 사실상 저는 이번 시즌 레가네스로 이적한 세바스티안 알레 선수에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확실히 옛날보다 폼이 많이 떨어진 모습이었고, 이번 시즌 기본적으로 라요가 XGDF 값이 라리가 3위로 기대 득점 값보다 높은 실제 득점을 기록 중이지만, 레가네스의 경우는 12위를 기록 중으로 득점에 대한 기록적인 측면에서도 라요가 앞서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레가네스의 경우 크로스 허용 횟수가 라리가 1위를 기록 중인데, 라요가 홈에서는 크로스 횟수가 라리가 4위를 기록 중일 만큼 크로스를 활용한 공격을 잘한다라는 점 역시 라요의 우세가 예상되지
되지 않나 판단이 돼요. 라이오가 지로나 원정 경기를 다녀오긴 했지만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려가면서 공격 자원들의 체력 안배를 해줬다라는 점에서 라이오의 승무 투픽이면 무난하게 패스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라이오의 경우는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3연속 무승부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레가네스의 경우는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다라는 패턴이 있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무승부는 빼고 라이오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 울버햄튼 대 리버풀. 자, 프리미어리그 20위 꼴찌인 울버햄튼과 2위를 기록 중인 리버풀과의 경기라는 점에서 사실상 울버햄튼 쪽 이변을 잡기란 어렵다라고 보이는 경기입니다. 울버햄튼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실점 1위를 기록 중으로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공격 역시 답답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군다나 주전 센터백 자원인 모스케라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한 상황으로 또띠 고메즈 선수가 아마 부상에서 돌아와서 센터백 공백을 채워주긴 할 텐데, 팀워크적인 측면에서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왼쪽 측면 수비 자원인 아이트누리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출전 불투명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아마 경기에 출전은 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마 정상 컨디션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울버햄튼의 공격 역시 이번 시즌 골 기대값 18위, 슈팅 숫자 16위, 제공권 승률 18위, 뭐 어떤 기록들을 비교해봐도 리버풀의 우세한 면을 찾을 수가 없고, 리버풀 같은 경우는 주중 웨스트햄과 리그컵 경기를 치렀고 5대1 대승을 기록을 했지만 사실상 아놀드, 반다이크, 소보슬라이, 루이스 디아즈 같은 주전 자원들은 출전도 하지 않았었고, 살라 선수도 후반전 30분을 남겨놓고 투입이 됐던 경기였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울버햄튼의 우리나라의 황희찬 선수가 점점 입지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좀 울버햄튼을 응원을 하고 싶지만 승무패에서는 냉정하게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울버햄튼의 이변은 없다, 울버햄튼의 단통패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 입스위치 대 아스톤 빌라. 자, 입스위치의 경우는 에버튼 다음으로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 팀으로 경기 내내 막고 있다가 역습 한 방으로 득점을 노리는 팀으로 이번 시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득점은 없고 카운터 어택과 세트피스 득점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아스톤 빌라의 경우는 이번 시즌 카운터 어택에 대한 실점은 한 골도 내주지 않았었고 세트피스 1실점만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입스위치의 공격 스타일이 아스톤 빌라에는 잘 안 먹힐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스톤 빌라의 경우는 이번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아스날과 공동 1위를 기록 중인 만큼 세트피스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득점이 프리미어리그 공동 3위를 기록 중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입스위치의 모든 실점이 오픈플레이 상황이었다라는 점을 볼 때 아스톤 빌라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경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낮은 팀을 상대로 고전하는 게 아닌가 고민도 해볼 수 있겠지만, 이미 프리미어리그 점유율 최하위를 기록 중인 에버튼을 상대로도 승리를 기록한 아스톤 빌라라는 점에서 이번 시즌 골 기대값 꼴찌인 입스위치를 상대로 이변은 기대가 되질 않습니다. 혹시 지난 브라이턴과의 경기에서처럼 무리치 골키퍼의 컨디션이 발딱 서서 다 막아내지 않는 한 이변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입스위치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4연속 무승부까지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입스위치의 단통 패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 빌바오 대 세비야. 자, 우선 빌바오의 경우는 주전 공격 자원인 니코 윌리엄스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왼쪽에 이나키 윌리엄스, 오른쪽에 니코 윌리엄스, 최전방에는 구르제타 선수가 선발로 출전을 할 것으로 보여서 강력한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시즌 득점값에 대한 기록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빌바오의 실제 득점에서 골 기대값을 뺀 XGDF 값이 라리가에서 가장 높은 1위를 기록 중이지만 세비야의 경우는 18위를 기록 중으로 하위권에 처져 있기 때문에 세비야의 이변은 기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양팀의 최근 20번의 맞대결 전적을 보더라도 빌바오의 홈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라는 점 역시 빌바오의 승리의 무게를 실어주고 있고, 세비야는 주전 수비 자원인 마르카오 선수가 징계로 인해서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하고 지브릴 소우 선수나 사울 같은 주전 미들 자원들이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 역시 이변을 생각하기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경기 많은 고민 없이 빌바오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 맨유 대 토트넘.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이 맹구 새끼들의 경기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 분석 내용 말씀을 드릴 때 맨유가 사우스햄튼하고 3부 리그 반슬리를 7대0으로 잡았다고 해서 지들이 무슨 상위권이라도 된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못 이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승부가 나왔었죠. 근데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짜 더럽게 선택을 하기 싫지만 홈팀 맨유의 승리를 한번 선택할 때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맨유 같은 경우는 부상자들이 많이 돌아오면서 이번 시즌 한 경기도 치르지 못한 수비 자원들 빼고는 주축 자원들이 모두 출전이 가능한 상태고, 토트넘이 이번 시즌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면서 수비 라인 뒷공간을 꾸준하게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맨유가 홈에서 충분히 스피드를 활용해서 토트넘의 뒷공간을 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맨유가 고전하는 팀들은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 팀들을 상대로 고전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경기 맨유의 메리트 있는 경기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가장 크다라고 보이는 게 토트넘의 주장, 대한민국의 자랑 손흥민 선수가 카라바오와의 주중 유로파 경기에서 어느 정도 지금 다리에 통증을 느끼고 교체 아웃이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경기에 또 선발로 나왔다가는 제대로 부상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느 정도 좀 휴식을 주지 않을까 판단을 해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빠진 토트넘은 뭔가 기대감이 들지가 않아서 이 경기는 맨유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63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